자, 봅시다. 우리 이제 페이지 50페이지고요. 앞에서까지 했던 내용 이미 다 복습이 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뒤쪽에 있는 내용은 진짜 쉽습니다.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할 게 이제 문제풀이 간단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대단원 평가까지 이제 내신 완성하기죠. 거기까지 딱 문제 풀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시죠. 일단 우리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을 좀 봅시다. 사회 및 공간의 불평등. 요거를 좀 확인을 해 봅시다. 사회 및 공간의 불평등 현상. 그냥 봅시다. 그럼 일단 우리가 사회에서의 생기는 불평등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야. 사회에서 생기는 사회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 가봅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우리 양극화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보통 이 양극화는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 이렇게 얘기할 거야.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간에 서로 격차가 발생한다. 요런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당연히 계급 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부자인 사람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 요것 또한 좀 체크해 놓읍시다. 그러니까 위화감이란 얘기는 제대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야.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뭐야 이럴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서 어휴 돈 많은 놈들 하면서 약간 이제 배척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배척이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배척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야. 그래서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면요,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인 사람 간의 위화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 계층으로, 부유계층이라고 좀 적어놓을게. 부유계층으로 이동을 하는 것. 좀 적어놔. 이동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져요. 이유는 뭐냐면은, 부자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는 이 레떼를 좀 지키려고 하거든. 그래서 부유계층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거야.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 요 이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계층 간의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층 간의 이동. 이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이제 조금 타이트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노력을 한다 해서 바로 이제 부자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그러잖아. 안 그래?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되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계층이 고착화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층이 뭐 된다? 고착화된다. 한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층이 고착화됨과 동시에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되시겠죠?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 불평등으로 좀 가봅시다. 공간 불평등.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 불평등, 공간에서도 이제 불평등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공간은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지역 간의 차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역 간 격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야. 이유인 즉슨, 이런 이제 지역들이, 모든 지역들이 다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요, 전부 다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와. 가끔 가다가 이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960년대부터 80년대 요때 이제 경제 개발이 이루어져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 개발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고, 요거는 이제 80년대로 넘어와서는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많이 이제 발전을 시켰거든. 근데 그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어디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냐면요, 바다랑 굉장히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근데 당시 이제 군부 독재죠.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어디에다가 주로 이런 중화학공업을 설치를 했냐면은요, 경남 지방 있죠? 경상남도, 이 경남, 그래서 부산, 울산, 포항 이런 데 있지. 이런 데에다가 뭘 많이 건설했냐면은 중화공업단지를 많이 건설했어요. 그래서 울산이나 포항 같은 데는 이제 포스코, 이런 이제 제철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는 이제 울산, 특히 이제 포항이죠. 포항에다가 이제 뭘 만들면 포항공대, 너네 이제 익숙하시죠? 포항공대. 그럼 포항공대를 여기다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를, 육성을 해서 이제, 경제 개발에 기여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들기도 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항구도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이 굉장히 좀 용이하다 보니, 이쪽에다 이제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전남지방, 전남, 그 다음에 전북, 이런 지방과의 굉장히 큰 격차가 발생을 해요. 우리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구미, 이런 이제 지역들이 있지. 적어 놓을게.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구미와 대구, 요런 지역들이 있어.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도 딱 보시면은 이제 항상 우리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경남이나 경북은 굉장히 좀 보수파가 강하고, 전남이나 전북은 이제 진보파,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거의 다 몰빵이 돼 있어요.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특히 대구는 이제 뭐 삼성, 대구 라이온즈, 삼성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미, 경북의 이제 대도시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 지금은 물론 이제 다 거의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경남, 경북에 대한 어떤 지역의 개발이 굉장히 좀 활발해졌어. 그러다 보니 전남, 전북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좀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로 좀 따져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교통이나 특히 교통의 발달이 제일 커요. 이 교통의 발달, 이런 교통에 이제 뭐 들어가겠어? 도로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도로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설치가 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역 간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지역 간의 이동. 그러면은 이런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쉬워진다,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일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 중심의 성장. 그러면은 이런 대도시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죠. 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부산이나 이런 지역, 우리 알고 있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데도 이제 비행기 타고 쑥 날아가고 KTX 타고 쑥 올라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대한 어떤 지역 격차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니?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간 불평등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진국,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공간 불평등이 이런 것들이다.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되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뭐까지 또 볼 거냐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도 볼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그럼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뭔데? 보통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회적 소수자 기억나시죠? 사회적 소수자.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잖아. 아니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차별을 받고요. 또 한 가지 불평등도 겪는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되시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조금 구분을 지어야 돼. 제가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는데 사회적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는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 불러.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어?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거야. 뭐 결손 가정, 이제 편부모 가정, 혹은 이제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경제적 취약계층. 그래서 이제 뭐 사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든지, 혹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뭐 차상위계층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 사람들과의 차이가 존재해. 이런 차이가 이제 뭐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저기 뭐 농촌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또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하죠. 그래서 일단 뭐 사교육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계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정부 차원에서 혹은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구제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5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격차, 그래서 연간 소득, 그 다음에 부모 소득별 대학 진학 현황, 학력별 월 평균 임금, 지역별 학업 성취도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지역별 학업 성취도를 보시면 도시보다 어디가 더 낮아요? 농촌이 더 낮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비단 뭐 사회 공간 불평등,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되시겠죠? 자, 그리고 와서요 우리가 이제 사회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사회복지제도. 자, 이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요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잘 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나니?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때부터 뭐가 보장됐어? 사회권이 보장되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바이마르 헌법. 요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뭘 명시해줬어? 사회권을 명시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니? 기억나? 그래서 이 사회권을 제가 그때 당시 뭐라 얘기했어요? 복지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런 사회권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로서 우리가 정부에서 기능을 다한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유형을 조금 보셔야 돼. 유형을 좀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사회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자, 그럼 봐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건데? 말 그대로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야. 축자적 의미 좀 동원해봐.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을 해줘요. 그럼 우리 보험이 뭔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걸 경제적으로 조금 케어를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케어를 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예시는 어떤 게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65세가 넘어가서 사회적으로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경제적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여기 들어가죠. 건강보험도 뭔데? 우리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병원 가서 그런 어떤 보험을 받으면서 진료비를 이제 세이빙을 해주는 거죠. 경제적 케어가. 진료비를 굉장히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고용보험. 우리가 이제 노동자로서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잘리게 되면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업급여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 맞니? 그래서 이런 고용보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일하다 다치면은 당연히 뭘 받을 수 있어?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지? 자, 공공부조의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월마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또 한 가지 기초급여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니 그 돈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되시겠죠? 자,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서비스야, 서비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지원 재활, 장애인 지원 및 재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회복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지원 및 재활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는 것들. 그래서 말 그대로 얘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해되니?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효과는 뭔데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은 전부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존재해. 소득 재분배 효과.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거둘 거 아니니 그 세금을 걷어서 잘 살지 못하는 저소득층한테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해결은 안 돼요. 양극화 현상을 뭐한다? 완화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저기 있는 공간불평등의 입장에서도 얘기해 볼까? 이 공간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겠어? 그냥 이대로 냅둬버리면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겠니?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지. 정부기관을 어디로 이전시켜요? 지방으로 이전시킨다 이런 것들.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 이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서 살 테니까 당연히 소비도 늘어나게 될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요거까지 함께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되시겠죠? 뭐 정부기관도 있고요. 또 기업도 있고요. 얘들도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도록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보자. 이런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좀 해결을 해줘야 돼. 적극적인 차별 철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인 즉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할 권리를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할당제, 거기도 적혀있죠? 여성할당제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를 통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시민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정부 차원이야. 근데 이런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도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뭐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나 이런 건 못하죠.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차별에 대한 시선을 뭐 해야 돼?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차별적 시선을 좀 거둬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지. 되시겠죠? 되셨네요? 요 정도까지가 이제 2단원의 마지막이 되시겠습니다. 되시겠죠? 잠깐 끊었다가 우리 문제 마저 풀고 요 끝내도록 합시다.